우와, 3,681만원에 뭐 없는 게 없네? 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해드릴 가격표는 현대의 2020년형 더 뉴 그랜저입니다. 1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미엄 트림입니다. 3,294만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4 세타 엔진에서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으로 바뀝니다. 직분사와 포트 분사를 같이 사용한 엔진인데요. 저속 구간에서 포트 분사 방식으로 밀고 나가다가 고속 주행 시엔 직분사 방식을 이용하는 엔진입니다. 연비와 내구도에 신경을 많이 쓴 엔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8단 변속기가 연비에서도 좋고 가속감에서도 더 뛰어나니까 잘된 일입니다. 변속기 내구성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6단 변속기보단 8단 변속기가 더 좋죠. CMDPS 적용됩니다. 컬럼식이라 아쉽다는 분도 있지만 차로 유지 같은 기능을 사용하려면 전자식 스티어링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자식 변속 버튼은 일단 센터 콘솔의 공간을 넓혀준다는 점에서 매우 반길만한 옵션입니다. 더 이상 기어봉이 쑥하고 튀어나와 있지 않아서 좋습니다. 처음엔 기어 변속이 좀 어색할지 몰라도 몇 번 쓰다 보면 이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운전 중 앞차와의 차간거리가 급하게 줄어들 경우 계기판과 소리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그런데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다면 차가 알아서 긴급 제동을 합니다. 어이없이 앞차 박아서 과실 100% 사고 낼 일 줄어드니까 좋죠.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시속 60km 이상이 넘어가면 계기판의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아이콘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작동합니다. 운전자의 주의 산만으로 인해 차선을 넘어갈 경우 차선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기능인데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있는 차를 타다가 없는 차를 타보면 뭔가 허허벌판에 내던져진 기분이 듭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가 안전을 위주로 세팅된 기능이라면 차로 유지 보조는 편의에 중점을 둔 기능입니다. 시속 0km부터 활성화되기 때문에 최대한 차로 가운데로 유지하기 위해 스티어링이 열심히 조향을 하더라고요.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의 경우 이전에는 반드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는 상황에서만 작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나타부터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없이도 전방 차량이 출발하면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 보다가 앞차 출발 놓쳐서 뒷차에게 빵빵 당할 일은 없겠죠. 기본 등급부터 풀 LED 헤드램프 들어옵니다. 이제 프로젝션 헤드램프 따로 생산 안 하기로 했나 보네요. 뭐 잘된 일입니다. 풀 LED 헤드램프는 일반 헤드램프에 비해 빛의 해상력이 확실히 더 좋더라고요. 거기에 LED DRL과 같은 하얀색 빛이라 깔맞춤이 되어 이쁘기도 합니다. 작년엔 최하 등급엔 방향 지시등에 전구 끼워줬는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LED 방향 지시등으로 바뀌었습니다. 후미등도 고급차답게 LED로 적용되어 있고요. 이중 접합 차암 글라스의 경우 눈에 확 띄는 옵션은 아니지만 외부 소음 차단에는 매우 뛰어난 옵션입니다. 허구한 날 휀더 방음하고 하부 방음하고 본넷 방음 해봤자 차암 글라스 앞에서는 뭐 번데기 주름 잡는 거나 다름없죠. 더 뉴 그랜저는 준대형 고급 차량이라 차암 글라스를 앞유리뿐만 아니라 앞좌석 좌우에도 깔아주었습니다. 설마 그랜저에 3.5인치 모노 LCD 계기판 정보창 넣어줄까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4.2인치 컬러 LCD 정보창 들어옵니다. 스티어링에 가죽이 둘러지면서 겨울엔 그 무엇보다 꿀 기능인 열선 기능 추가됩니다. 겨울에 차갑게 얼어버린 핸들을 맨손으로 잡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뭐 차갑다 못해 아프기까지 하죠. 하지만 열선 스티어링이 있으면 히터가 따뜻해지기 전에 금방 열이 올라오기 때문에 꼭 잡고 있으면 뜨끈하니 좋더라고요. 전 좌석에 가죽 시트 적용되면서 열선도 전좌석 기본 적용입니다. 운전석 시트는 기본적으로 전동 시트고요. 조절 범위가 10가지 방향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자기에게 맞는 시트 포지션 잡기 수월해집니다. 거기에 허리 지지해주는 럼버 서포트까지 추가되는데 장거리 운행 시 허리가 안 아프려면 럼버 서포트는 필수죠. 동승석 시트 역시 모양 빠지지 말라고 전동 기능 추가되고요. 버튼 시동 스마트 키가 적용되면서 스마트 트렁크 기능 같이 추가됩니다. 스마트 트렁크의 경우 키를 소지한 상태에서 트렁크 뒤에 서 있으면 스프링 탄성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트렁크가 열리는 기능인데요. 마트에서 두 손 가득 장을 보았을 때 마땅히 스마트 키로 트렁크 열기 힘들 경우 유용하게 쓰이는 옵션입니다.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은 오토 에어컨 기능뿐만 아니라 운전석, 부수석 별개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동승자 눈치 봐가며 온도 조절할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쓰는 오토 크루즈 컨트롤 들어옵니다. 크루즈 컨트롤 주행 중에도 속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적은 고속도로에서 쓸만합니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옵션인데요. 정차 시에 브레이크를 밟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오른발이 잠깐이라도 쉴 수 있어서 편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차량 구매 시 오토홀드를 필수 옵션으로 놓는 경우도 많은데요. 특히 그랜저의 경우 기어가 D 모드인 상태에서 차 문을 열면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P단으로 이동하면서 파킹 브레이크를 잡아버립니다. 안전과 편의를 생각해보면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는 필수겠죠. 주차 센서는 전방, 후방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전방 주차 센서는 주차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통과 시 차폭을 가늠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랜저같이 큰 차에게는 필수예요. 후방 카메라는 차량 거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티어링을 꺾는 대로 주차 라인이 이동합니다. 처음엔 이게 믿을만한가 싶었는데 좀 타다 보니까 정말 꺾인 위치 그대로 들어가더라고요. 현대차답지 않게 전좌석에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들어옵니다.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는 창문을 원터치로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올라가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세이프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올라가는 중간에 사람의 신체가 끼면 자동으로 멈춥니다. 전엔 운전석이나 조수석에만 끼워줬는데 이번 그랜저는 정말 욕먹기 싫었는지 기본 등급부터 전좌석에 넣어줍니다. 레인 센서는 앞유리에 떨어지는 빗방울을 카메라로 감지해서 자동으로 와이퍼 속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실내 액정도 이거저거 홀류 생산하기 귀찮았는지 12.3인치 내비게이션 바로 꽂아버리네요. 이전에 쓰던 8인치 내비게이션은 크기를 떠나 액정이 작기 때문에 보여주는 정보가 부족했는데 12.3인치 와이드는 지도를 띄우면서 동시에 다른 정보도 같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 보기 좋습니다. 블루링크의 경우 5년 무료 이용이 가능한 기능인데요. 여름이나 겨울에 미리 차량의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미리 검색한 위치를 보내놓고 나중에 차량에 탑승하자마자 바로 내비게이션에서 미리 보내놓은 목적지가 팝업으로 뜨기 때문에 옛날처럼 내비 붙잡고 실링해야 할 필요 없어서 좋습니다. 프리미엄 트림 단점입니다. 후미 등의 방향 지시등이 아직도 전구 타입입니다. 현대차가 무슨 전구 회사라도 차린 걸까요? 제네시스 G70에서도 후미등에 전구 꽂아서 욕먹더니 결국 그랜저도 후미등이 전구 담화입니다. 그렇다고 프리미엄에서 옵션으로라도 전구 담화를 바꿀 수 있느냐? 네, 못 바꿉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이시는 전구 방향 지시등 그랜저는 저거 프리미엄 등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리미엄 오너 입장에서는 뭔가 낙인 찍히는 기분이 들겠죠. 4.2인치 컬러 LCD의 경우 그랜저의 커다란 계기판에 비하면 너무 작습니다. 요즘 다른 차량들에서 쓰이고 있는 7인치 LCD를 넣어줬으면 굳이 풀 LCD 계기판으로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일부러 7인치를 안 넣어준 건가요? 네, 뭐 잘 알겠습니다. 현대가 뭐 이렇죠 뭐. 전좌석 열선 시트긴 하지만 통풍 시트는 빠져 있습니다. 운전석에 10웨이 전동 시트 넣을 노력으로 차라리 운전석만이라도 통풍 시트를 넣어줬으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거 보면 현대는 통풍 넣으려면 앞좌석을 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예 안 넣던지 이런 식으로 옵션 구성을 해버리더라고요. 이거 완전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이죠. 뒷좌석 고급형 암레스트라고 써있긴 하지만 그냥 암레스트일 뿐입니다. 오디오 컨트롤 기능은 빠져 있어요. 옵션으로라도 넣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네, 안 됩니다. 철저하게 막혀 있습니다. 스마트 트렁크라고 써있긴 하지만 전동 트렁크는 아닙니다. 열리는 거야 스프링 탄성으로 열리지만 닫는 거는 사람이 닫아줘야 된다는 뜻이죠. 이 차가 아반따라면 모르겠는데 그랜저인 상황에선 좀 아쉽습니다. 동승석 시트의 경우 전동 시트이면서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는 왜 같이 안 달아줬는지 의문입니다. 이왕 달아주기로 한 거 워크인도 같이 당연히 넣어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왔네요. 운전석 역시 전동 시트임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시트 기능은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전동 스티어링 조절 장치와 연동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스티어링이 수동인 사람에게도 메모리 시트는 소중하잖아요? 굳이 이거를 전동식 스티어링 때문에 빼놓은 건 좀 아쉽습니다. 프리미엄 초이스입니다. 3,368만원이고요. 프리미엄 대비 74만원 올랐습니다. 여름에 필수인 통풍 시트가 운전석, 조수석 동시에 들어옵니다. 통풍 시트의 경우 시원한 것도 있지만 등과 엉덩이에 땀이 안 차게 도와주니까 쾌적하면서 확실히 유리하고요. 저 같은 경우엔 1년 중에 겨울 빼고 나머지 3계절은 내내 통풍 기능 씁니다. 고급차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전동 트렁크 들어옵니다. 스마트 트렁크와 같이 차 뒤에 서 있으면 알아서 열리고요. 닫아야 할 때는 닫힘 버튼 누르면 멋있게 자동으로 닫힙니다. 프리미엄 초이스 단점입니다. 가격 상승 대비 이 정도 옵션 추가라면 괜찮은 가격이긴 합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에서 아쉬웠던 옵션들은 프리미엄 초이스에서도 추가할 수가 없어요. 아주 최소한의 필요 옵션들만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외장 디자인에서 차별화되어 보였던 후미의 전구 방향 지시 등은 프리미엄 초이스에서도 LED로 바꿀 수 없습니다. 넣을 수 있는 옵션들이 7종류, 무려 579만원어치인데요. 이 안에 이중접합 차음유리나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쿠션 익스텐션, 전동식
전동식 텔레스코픽, 뒷좌석 커튼 같은 건 절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프리미엄 등급은 깔고 가는 등급이니까 고객들은 안 입고 와도 익스클루시브부터 구매해라는 뜻입니다. 익스클루시브 트림입니다. 3,681만원이고요. 프리미엄 초이스 대비 313만원 올랐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안전기술인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추가됩니다. 야간이나 비 오는 날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 오류 없이 잘 감지하고요. 사각지대에 차가 있는데도 운전자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면 계기판과 경고음, 스티어링의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 변경을 또 시도하려고 하면 차가 스티어링을 살짝 꺾어서 못 들어가게 막기까지 합니다. 안전 하차 보조는 뒷좌석에 탄 아이들이 차 문을 열어버리려고 할 때 후측방 감지 레이더가 차가 오는 걸 감지하고 차 문을 잠가버리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있으면 아이들이 급하게 문 열다가 뒤에서 오는 차에 다치는 일은 없겠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는 전방에 주차된 차를 후진으로 출차할 때 사각지대인 후측방에서 다가오는 차를 감지하고 경고해주는 기능입니다. 계기판에서 어느 방향으로 오는지도 다 알려주고 소리로도 경고해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후진을 하면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저는 이거 딱 한 번 경험해봤는데 진짜 그때 차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은 차선 이탈 시 스티어링에 진동을 주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외제차에서나 보던 기능인데 동급의 K7에는 없는 기능이죠. 드디어 후미 방향 지시등이 LED로 들어옵니다. 전구나 LED나 크게 차이 나냐고요? 네, 납니다. 아주 티가 많이 나요. 전구는 전멸 시에 잔광이 남지만 LED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앞좌석에만 껴있어서 아쉬웠던 이중 접합 차음 유리는 뒷좌석까지 적용됩니다. 그랜저는 운전자도 중요하지만 뒷좌석 사람들도 중요하니 꼭 들어와야겠죠. 메모리 시트 기능은 시트의 위치뿐만 아니라 전동식 조절 스티어링이 같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스티어링 위치까지 저장됩니다. 또한 전동식 스티어링이 있기 때문에 승하차할 때 도움 주는 이지 액세스 기능이 더욱 편하게 작동하는데요. 익스클루시브의 그랜저의 경우 차에서 내릴 때는 스티어링이 위로 올라가면서 하차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릴 때 허벅지가 스티어링에 걸리지 않으니까 편하더라고요. 또한 깊이만 조절되던 허리 지지대는 위아래 위치도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나에게 맞는 허리 지지 위치를 조절할 수 있고요. 운전석 전동식 쿠션 익스텐션의 경우 키가 크거나 허벅지가 긴 분들에게는 유용한 옵션입니다. 운전석 방석 길이가 길어지면서 허벅지 아래를 받쳐주니까 허벅지에서 오는 피로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는 조수석 시트의 위치를 운전자가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특히 조수석 뒷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사장님 자리를 만들어줄 때 운전자가 스위치를 조절하면 되니까 편합니다. 이거는 와이프들이 특히 좋아하는 옵션이에요.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는 워크인 스위치가 들어오면서 같이 적용되는 기능인데요. 버튼 한 번으로 시트를 눕혀버리는 기능이라 조수석에 탄 사람 눕힐 때 편합니다. 이거는 뭐 다 언젠간 어디에서 어떤 용도로든 쓸 일이 있겠죠. 후측방 모니터는 사이드미러에 달린 카메라로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를 계기판의 액정으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차선 변경할 때뿐만 아니라 오른쪽 연석으로 바짝 붙여 주차할 때도 편하게 쓸 수 있더라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의 경우 주차 시에 유용한데 주차선에 차량을 평행으로 정렬할 때 한눈에 보이니까 좋습니다. 저는 그랜저 정도의 차량 크기라면 서라운드 뷰는 사치가 아니라고 봐요. 제네시스 G90에나 들어가 있던 후진 램프가 그랜저에도 들어옵니다. 이거 바깥에서 봤을 땐 왜 램프를 저렇게 바닥에 똑바로 안 쏘고 사다리꼴로 쏘나 했는데 막상 차 안에서 후방 카메라로 보면 직선으로 똑바르게 보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뒷좌석 사람들 햇빛 때문에 고생하지 말라고 수동식 도어 커튼과 전동식 유리 커튼 들어옵니다. 특히 아이 태우는 분들은 뒷좌석에 커튼이 있어야 하는 이유 잘 아시죠? 햇빛 때문에 아이들이 자다가 깬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우 두렵습니다. 진짜 두려워요. 익스클루시브 단점입니다. 우와 3,681만원에 뭐 없는 게 없네? 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닙니다. 3,681만원인데도 없는 게 있습니다. 지금 썬루프와 빌트인 캠 빼고도 나머지 5가지 옵션들의 가격을 다 합쳐보면 무려 417만원이 나는데요. 그 옵션들 하나하나 보면은 다 넣어줘야 될 것 같은 옵션들이죠. 특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은근 좋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98만원에 책정된 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K7 3.0 LPI에서는 84만원에 팔고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랜저가 잘 팔리니까 어차피 니들 차 살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 넣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가격에도 사겠지? 라면서 가격 책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익스클루시브에서 플래티넘, 현대 스마트 센스 2,
JBL 사운드 디자인 플러스 하면 딱 4천만원인데요. 캘리그래피가 4,108만원이니까 지금 108만원의 가격 차이가 나죠. 그럼 이 차이 안에 뭐가 있나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2부의 가성비 조합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리그래피 트림입니다. 4,108만원이고요. 이스클루시브 대비 427만원 올랐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이제는 자라니 아니 사이클리스트까지 구별하며 반응합니다. 운전자도 살고 자라니 아니 사이클리스트까지 살리게 되니까 행복한 도로가 되겠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같이 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과속 단속 카메라가 나오는 순간 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구간 단속 구간도 인식하기 때문에 절대 딱지 떼일 일은 없겠죠. 또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고속 주행할 때보다 교통 정체가 심한 도로에서 더욱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차가 알아서 가다 쏘다를 하니까 운전자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끼어드는 차 그 정도만 신경 쓰시면 돼요. 캘리그래피 차값을 비싸게 받기 좀 미안했는지 캘리그래피 전용 19인치 휠 들어옵니다. 12.3인치 LCD 클러스터는 계기판에 그래픽이 드라이브 모드별로 바뀌어서 보는 맛이 좋고요.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는 사실 사용성으로 봤을 땐 오히려 일반 공조 컨트롤러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멋으로 보면 터치식이 더 있어 보이겠죠? 어차피 오토 에어컨 쓰면 공조 건들 일이 없으니까 저는 이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가 더 좋다고 봅니다. 실내에는 앰비언트 무드램프 들어오는데 야간에 실내 분위기 올려주는 데는 이만한 게 없죠. 센터 페시아를 좌우로 가르게 되어 있고 센터 콘솔 하단 쪽에도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웨이드 목베개나 반펀칭 스티어링 휠, 퀼팅 나파카주 시트는 오직 캘리그래피에서만 적용 가능한 부분이고요. 뒷좌석 센터 암레스트에 오디오 컨트롤 들어오는데 이런 게 진정한 고급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8개였던 스피커가 12개의 JBL 스피커로 바뀝니다. 캘리그래피 트림 단점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센터 페시아 중간에만 적용되고 도어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소나타는 도어까지 적용되어 있죠. 아마 다음 풀체인지 그랜저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아낀 것 같은데 이왕 신기술 적용해주는 거 전부 다 적용해주지 왜 이렇게 아꼈는지 모르겠습니다. 2.5 엔진의 경우 아무리 해도 원격 주차 보조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3.3부터만 따로 옵션으로 넣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참 알 수가 없는 현대의 옵션 나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나타도 하이브리드에서는 원격 주차 안 되게 하더니 그랜저는 왜 뜬금없이 이럴까요? 거기에 현대 디지털 키 같은 것도 이번 그랜저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글라스 케이스 사라졌습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